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좀 소식을 이야기를 해보죠. 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의혹. 자, 이와 관련해서요. 다른 어느 곳도 아니라 SBS에서의 단독 보도가 있었죠. 자, 주가 조작 그 작전 기간으로 특정되던 시기에 김건희 씨가 9억 원 이상의 차익을 봤다라고 하는 사실을 SBS가 보도를 합니다. 자, 관련된 내용 기사로 함께 보도록 하죠. 자, 단독. 김건희 계좌 내역 입수. 작전 의심 기간 9억 원대 차익. 자, 검찰이 의심하는 시기인 2010년부터 2011년 초 사이에 주식 거래가 수십 차례 이뤄지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9억 원대 차익이 생긴 것으로 파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김 씨가 주가 조작 피의자인 이 씨로부터 계좌를 회수한 지 5개월 뒤에 그 당시 2010년 10월 28일부터 미래에셋대우 계좌를 통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가 시작이 된 겁니다. 11월 중순까지 한 번 1000주를 이제 매도한 것을 빼고서는요, 모두 47만여 주를 꾸준히 사들였다라고 하죠. 그런데 닷새 뒤인 11월 하순부터는 돌연 매도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1월 13일까지 미래에셋대우와 DS 계좌를 통해서 모두 49만여 주를 내다 팔았던 것이죠. 이렇게 두 달 넘게 28차례에 걸쳐서 사고팔고가 진행이 되는데요. 총 매도 금액과 매수 금액 차액은 9억 4,200만 원 플러스였다라는 겁니다. 자, 매수 시점 도이치모터스 종가는 3,130원이었는데요. 매도가 마무리된 이듬해 1월 13일에는 종가가 6,960원이었습니다. 해당 기간은 검찰이 발표한 주가 조작 일당의 작전 기간으로요. 2단계, 작전 기간 2단계인 인위적 매집을 통한 주가 부양 시기와 일부 겹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건희 씨의 이 말도 안 되는 69억 원대 자산 축적의 그 배경에는 이 주가 조작을 통한 수익 실현 역시도 그 의혹 중에 하나로 지금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민주당 현황 대응 TF에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한 바도 있었지만 김건희 씨 보유의 22억 상당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주가 조작이 집중되던 시기에 전량 처분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점에 따라서는 좀 다르긴 한데 주가 부양 시기였던 2011년 상반기에 만약에 이걸 전량을 팔았다라고 한다면 35억 원. 주가 방어기였던 2011년 하반기나 2012년에 이것을 팔았더라도 26억 원 정도의 수익을 실현을 했을 것이다. 이런 것을 민주당 현안 대응 TF에서 추산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실체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자, 일단 최근에 밝혔던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팀의 수사 기록, 그거 KBS가 입수해가지고 수사 기록을 쭉 열어보니까 그때 나왔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그때 KBS가 입수했던 수사 기록과 플러스에서 그간 나왔던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 주가 조작 거래로 특정되는 기간 동안 김건희 씨가 신한증권의 계좌만 사용한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그 증권 계좌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 주가 조작 혐의 당사자들 간의 어떤 활발한 거래를 했다. 이것이 검찰의 수사 기록상에서 확인되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김건희 씨가 소위 주가 조작 거래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통정 거래 방식으로 계좌와 계좌 간의 거래를 무려 40차례 이상 정도를 했었다. 따라서 단순히 김건희 씨가 쩐주로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이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서 적극적으로 주가 조작에 개입했을 그 가능성을 더 확실히 해주는 대목 역시도 나왔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이와 관련한 KBS의 단독 보도가 나간 이후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의 해명이 또 거짓말로 계속 밝혀집니다. 해당 의혹을 그래서 더 키워버렸죠. 자, 뭐 본인들은 그런 일 없었다. 주가 조작 전혀 없었고, 그리고 우리는 뭐 전화 거래로 했다. 그래서 그 다 남아있다 증거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히려 뭐 손해를 봤다. 이런 해명을 다 내놨다가 이게 모두 싹 다 거짓말로 밝혀졌죠. 일단 하나씩 짚어보면 김건희 씨의 활발한 거래 기록은 앞서 보셨던 SBS에서도 수사 기록만이 아니라 KBS가 입수한 수사 기록 말고도 SBS가 증권사 계좌 내역을 별도로 입수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한증권 계좌 외에도 해당 기간 동안 뭐 미래에셋대우라든가 DS의 계좌로 거래를 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난해 왜 10월 달에 윤석열 후보가 자, 이거 보세요. 우리는 거래한 적이 없습니다. 주가 조작을 하던 시기에 뭐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난해 10월 달쯤에 이제 신한증권 거래 계좌 일부 내역을 공개를 하죠. 물론 지들이 그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그 요소는 다 본인들이 제외를 하고 그 문건을 올렸죠. 거래 내역을. 그렇게 의미 없는 국민들 현혹시키는 어떤 수작질이 지난해 10월에 있었는데 뭐 신한증권 계좌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뭐 다른 계좌로 했던 건데 다른 계좌는 전혀 공개를 하지 않았죠. 그렇게 현혹시키기 위한 수작질이 지난해 10월에 있었다라는 것이 오히려 밝혀진 거고요. 그리고 뭐 전화 거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윤석열 후보 측에서 주장을 하는데 이 역시도 그런 해명을 한 그 당일
당일날 KBS가 다시 수사 기록을 끄집어내면서 강조를 했죠. 전화거래는 무슨 전화거래냐, 홈트레이딩 활용하지 않았냐, 수사 기록에 그게 나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전화거래만 했다라는 것이 또 거짓말로 단번에 확인이 됐죠. 자,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지난해 10월부터 강조를 해왔던, 그러니까 당시 기간에 우리는 오히려 이익을 본 게 없이 뭐 한 4천만 원 손해를 봤다라고 했던 그 윤석열 후보 측에서의 주장, 그것도 열어보니까 또 뭐였습니까? 뭐 실제 손해를 4천만 원 본 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뭐 평가손익하고 실현손익을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특정되는 시기에 만약에 주식을 팔았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손해액이 예상된다 라고 하는 예상 손해액을 합친 그 허수의 비용을 얘기하면서 우리 4천만 원 손해봤다, 이런 주장을 펼쳤던 거죠. 그래서 열어보니까 특정 기간 동안에 손해본 게 한 130만 원 정도는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특정 기간에서 확인되는 게 오히려 7천만 원을 이익을 본 게 확인되면서 또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났었던 건데, 그런데 이번에는 7천만 원뿐이 아니었던 거죠. 검찰이 특정한 어떤 주가 조작 거래 기관과 겹치던 시기에 와, 어떻게 더 나온 겁니다. 7천만 원이 아니라 9억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이득을 봤다, 이런 것이 확인이 된 거죠. 아무튼 이제 KBS가 보도했던 그 수사팀의 수사 기록대로 이 주가 조작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혐의점들이 사실로 특정되는 것처럼요, 이제는 수사가 아니라 언론들의 취재를 통해서도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보도가 다른 어디도 아니라 친윤 언론의 하나라고 지적받는 그 SBS가 보도한 데 있어서 되려 좀 의도가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네티즌들의 어떤 지적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무래도 그런 게 있겠죠. 뭐 대선이 가까워지는 만큼 이들은 아마 양다리를 걸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SBS가 나름대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두 사람 간의 어떤 저울질을 하는 나름의 보험을 들어 놓으려는 수작질로 가지고 있던 자료를 공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해당 보도가 다른 어느 곳도 아니라 SBS를 통해서 나왔다. 그것이 의심스럽다고는 해도 충분한 데미지는 먹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내용 역시도 지금 다음 법정 토론회에서 아마 좋은 먹잇감으로 고개를 내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